네. 6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남아 있다는 것은 6가지 부정적인 감정은 저희가 인제 그 트랙 1 에서 많이 배우셨죠.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뇌에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가 동기화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도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로 잠깐 짧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스킬 11 인데요. 우리 트랙 2에 계신 분들은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좀 스킵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스킵하고 우리 트랙 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턴 투 조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링 리턴 투 조이, 이것이 트랙 2의 가장 큰 과제이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감정들, 특별히 이제 6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르게 리턴 투 조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통제센터,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고통 다루기에서 우리의 그 2단계 통제, 조절하는 것,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턴 투 조이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습을 하겠는데요. 실습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 내용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실습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리턴 투 조이 하는 것, 이것은 내 통제센터가 고통을 잘 감당하고 정신적 외상에서 회복이 되고 이후 정신적 외상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타이핑이 잘못됐죠?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목적, 이 트랙 2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스트레스와 고통의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연습해 놓으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연습을 안 해놓거나 이거 연습이 전혀 없거나 이 통제센터가 잘 조절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통제센터 안에서는 이 고통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 외상, 이 정신적인 외상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의 감정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 하기 원하는 것은 정신적인 외상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트라우마가 회복이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뇌가 잘 훈련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센터들에 남아있는 그런 감정들, 6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도 어렵고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 남아있는 이 감정들을 이 포플러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포플러 스토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 방식의 이 훈련을 통해서,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외상들이 해결되는, 그래서 치유함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이후에 동일한 정신적인 외상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쁨의 용량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 놔야 합니다. 내 기쁨의 용량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의 전두피질에 있는 기쁨의 정체성이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뇌, 이 조절센터 훈련들이, 각각의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 애. 그래서 이 포플러 스토리의 이 그 내용들은 각각의 조절센터가 잘 훈련되도록 고안이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쁨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간, 기쁨의 정체성은 언제입니까? 트랙 1이죠. 트랙 1이 이 기쁨의 정체성, 포지티브 아이덴티티를 배우는 것이고, 트랙 2가 레실리언스 아이덴티티예요. 회복의 탄력성의 정체성. 그래서
내가 리턴 투 조이, 빠르게 돌아와야지 내가 탄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내가 슬픔과 우울에 계속 깊이 빠져들수록 나는 리턴 투 조이 할 수 없고 리턴 투 조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낮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의 정체성을 내가 굉장히 잘 훈련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트랙 1 끝났고 트랙 2 끝났고 트랙 3 끝났고 이 과정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을 얼마나 착실히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트랙 2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역량을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트랙 1의 훈련을 집중하는 것이고 2번이 트랙 2에서 집중하는 거죠. 예, 부정적인 감정, 6가지 감정을 조절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역량을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트랙 2 본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표가 나와 있는데, Synchronization, Strength and Childhood Capacity.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쁨의 용량이에요. 가운데가. 예, 기쁨의 용량. 기쁨의 용량이 이 파란색 막대와 같으면 이 조이의 스트렝스, 기쁨의 용량이 이렇게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스트레스가 아무리 와도 예,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 리턴 스트렝스가 이만큼이 되니까. 예, 리턴 스트렝스가 이렇게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쉽게 우리가 고통이나 스트레스 또 앞으로 찾아오게 될 이런 외상에 관련된 상황을 우리가 기쁨의 용량이 이렇게 크면은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만큼 찾아왔을 때. 그러나 이것이 용량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걸 표로 이제 나타낸 거죠. 자, 이게 다시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용량을 넘어서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동기화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동기화. 내가 준비되어 있는 기쁨의 용량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예요. 내가 준비된 용량이 작은데 그 엄청난 그런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몰려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동기화, 즉 이 뇌가 동시적 상호 교류를 이루면서 이 각각의 그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연결이 돼서 최적의 뇌 상태를 이루는 게 동기화인데, 이 동기화가 다 끊어져서 이 뇌의 기능들이 다 파편화됩니다. 파편화되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정상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속에서 막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막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에서 괴로움을 겪고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용량을 우리가 갖춰놓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계센터를 다시 잠깐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 2단계에서 이제 기본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3단계에서 3단계 이 어머니 중추죠. 여기가 어머니 중추라고 하죠. 대상 피질이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동기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정체성의 단계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잘 뇌가 최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 자체가 이 각각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잘 훈련이 되어서 4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후라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잘 우리가 훈련하는 이 세 개의 단계는 함께 작동을 하죠. 그리고 정신적 외상으로 동기화가 이제 여기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앞뒤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언제 큰 충격, 내가 준비된 용량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이 다가올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전두엽이 지금 굉장히 대상의 앞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의 앞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기쁨의 용량이 낮은, 그래서 정신적 외상, 충격 가운데 있는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다른 위치에서, 이거 위에서 찍은 거죠. 옆에서 찍은 거고, 이거 뒤에서 찍은 것입니다.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뇌를 찍은 거죠. 각각 그 부위가 이제 경련 상태에 있다. 경련 상태에 있다. 예. 요 밑에서 찍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동기화가 끊어진 대상 피질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예, 앞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동기화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는 뇌를 우리가 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3단계 훈련이 잘 안 되면 3단계의 조절센터, 우리가 그 3단계 레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훈련이 잘 안 되면 전측 대상회가 과잉 활동이 일어납니다. 과잉 활동. 자기 이 과잉 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잠잠히 하고 쉼을 갖고 이러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그리고 전두 피질이 전두 피질. 예. 4단계가 조절이 안 되면 여기가 완전히 꺼집니다. 완전히 꺼집니다. 전두 피질이. 예, 4단계가 훈련이 안 돼요. 자, 1단계는 애착과 관련이 있죠. 예, 이 1단계가 훈련이 안 되면 이 과잉 활동을 하게 되죠. 예. 자, 전두 피질이 만약에 꺼진다면 우리가 이제 기쁨의 용량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동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어머니 핵이라고 하는 이 전두 피질, 이 3단계 이 동기화 기능을 하는 이 전두 피질이 꺼진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없냐?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개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 예를 들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사륵스로서 내가 죄를 짓게 하고 어떤 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 모든 판단,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개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고, 주의 집중을 하기가 어렵고, 목표에 따른 행동을 하기 어렵고, 창의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없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의 뇌에 새 어머니 중추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대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동기화나 감정 조절 능력이 고장날 때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트라우마가 어렸을 때 있는 사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새 어머니 중추가 뭐예요? 대상 피질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새롭게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세팅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누구와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고립되어 있거나 계속해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혼자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관계에서 동기화나 감정 조절 능력이 고장날 때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네. 예, 유튜브가 약간 소리가 들려서 제가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 그 외상의 경험이 있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분들은 이 훈련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열심히 2배의 노력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 그 레벨들, 관계들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망이 없나 봐.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난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밖에 내가 안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트랙 2 본훈련과 트랙 3 예비반, 그리고 트랙 3가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이 훈련을 마치면 정확하게 반을 하신 거예요. 반을. 예. 이 트랙 2 시작반이 정확하게 반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들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았고요. 이 리턴 투 조이 6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 이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 훈련을 먼저 한번 해보고 저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은 저희가 숙제를 내드렸죠. 그래서 숙제를 파트너랑 다 해보셨죠. 네. 네, 하여튼 다 하신 줄 알겠습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하겠어요. 두려움. 네, 우리가 가장 쉽게 이 푸프라 스토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픔을 자꾸 이제 처음에 해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그래서 오늘 두려움, 그리고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적당한 느낌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은.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약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 우리 교재 95페이지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들, 그거를 간단하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정을 나타내는 묘사 쓰시고, 몸의 반응 쓰시고, 그리고 여기서 3가지가 있어요. 솔루션 3가지. 첫 번째, return to joy로 하실 수도 있고, acting like myself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돌아온 걸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결론을.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나답게 행동했던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답게 행동하지 못했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결단하는 내용에 그때 그 상황이 있으면 내가 나답게 어떻게 행동했을까. 리턴 투 조이는 내가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계를 통해서 리턴 투 조이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리턴 투 조이 했던 것을 그냥 쓰셔도 돼요. 지금. 그리고 3번째는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임마누엘을 한 그러한 경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뭘 해야 될까요? 3가지 중에서? 리턴 투 조이. 그렇죠. 오늘 우리 리턴 투 조이니까. 네. 리턴 투 조이를 했던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이 9번 마지막에. 자,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두려움에 대해서 히스토리 상황을 쓰고 한번 지금 시작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6가지 부정적인 감정, 역겨움, 절망,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를 이제 6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뭐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굉장히 재난 뭐 급박한 상황에서 이 두려움을 못 느끼면 그냥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들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6가지 감정을 이제 분노, 두려움, 수치, 슬픔, 절망, 그리고 역겨움, 이 6가지를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대표적인 부정적인 6가지 감정이라고 하는데, 6가지는 첫 번째, 이 분노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멈춰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걸 말합니다. 이 앵거 안에서 이제 노함이, 이것이 분노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이 분노에 막 급격한 에너지가 폭발을 하죠. 이것은 이제 고에너지죠. 고에너지. 그래서 이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상황을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분노가 굉장히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실은 누구나 멈출 수 있다면 멈추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거죠. 이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그 두려움, 이 상황에 직면할 것 같을 때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상대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치심. 예. 수치심은 뭐 저희가 오래전부터 우리 그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죠. 예, 수치심. 예, 슬픔은 이제 상실감이에요. 예, 삶의 일부를 상실한 것 같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러한 것. 수치심이죠. 그리고 절망은 나에게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 예.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예컨대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아. 절망이 찾아오겠죠. 자, 내가 이러한 그 돈이 있으면은 이거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어. 그 시간에도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죠. 절망이죠. 여섯 번째, 역겨운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역겹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역겨운 거. 이렇게 이제 감정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돌아가기, 이것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려면 뇌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6가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각각의 감각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6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을 보호하고 고통을 멈추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진이 빠지게 됩니다. 진이 빠진다는 말 아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돌아갈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와 이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본 훈련에서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으셔야 돼요.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셔야 돼.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맺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80%입니다. 왜냐하면 트랙 2부터는 이런 6가지 감정들 얘기하는데 서로 잘 모르는 상태나 혹은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 때 굉장히 이 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대상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상피질이 최적의 뇌 상태를 이루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동기화가 바로 이 대상피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리턴 투 조이하는 훈련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